오늘은 세대 갈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대 갈등이 묘사된 지성인들의 작품 몇 개를 소개해 드립니다. 104년 전에 이광수가 말했습니다. 부치는 아들을 고집쟁이요 철이 없고 부모의 말을 아니 듣는다 하고, 아들은 부친을 완고하고 무식하고 세상이 어떻게 변천하는지를 모른다 한다. 영국 작가 존 그린이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진정으로는 알지 못한다. 박완서 작가도 말합니다. 어머니, 혈통은 아들에 의해서만 이어진다는 건 구식 생각이에요. 저는 구식 생각의 피해를 받을 생각 조금도 없어요. 호적은 이미 낡은 시대의 유물이에요. 저희들은 그까짓 것에 관심도 없어요. 분이 부인은 경숙의 이런 당당함이 심히 안 입고 왔다. 이무영 작가의 말입니다. 기를 쓰고 자신의 세계를 가지려고 버둥대는 어린 인수의 고집. 주는 갑자기 인수가 어른처럼 느껴졌다. 두 아들을 바라다 보며 주는 어른들이란 늙은이한테 배워야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엄마와 아들의 대화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엄마, 내가 새로 사귄 여자친구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 친구를 다른 여자아이들 6명과 함께 데려올까 해요. 그 중에서 누가 내 여자친구인지 알아맞혀 보세요. 손님들이 떠난 뒤에 아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누가 내 여자친구 같아요? 빨간 드레스 입었던 애. 와, 우리 엄마 족집게네. 맞아요, 바로 그 애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아맞힌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애가 그 애뿐이었거든. 신세대 아들과 아들의 여자친구는 9세대 엄마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취향은 사고방식이고 생활방식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는 420년 전 햄릿과 햄릿의 애인 오피리아의 대화 장면입니다. 햄릿이 말합니다. 아버지는 어디에 있어? 집에 계십니다. 햄릿이 다시 말합니다. 밖에 못 나오게 문을 꼭 잠그고 있으라고 하시오. 집 안에서는 몰라도 밖에서 바보짓 못하게 말이요. 오피리아의 아버지 폴로니어스는 자기가 무슨 대단한 책략가라고 착각하는 노인네인데 햄릿의 눈에도 바보짓 하는 9세대로 보입니다. 그는 여기저기에 오지랖 넓게 간섭하고 다니다 결국 햄릿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직장마다 비가 그러드는 분사히. 나는 세대 갈등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세대 갈등이 없으면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의 변화가 없어서 사회는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무영 작가의 만보노인에서 신식 발동기와 경쟁하는 물레방앗간 주인 만보노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까짓 것 있으면 대수냐. 그래도 물방아를 찾아올 사람은 찾아오지. 구식과 아집을 버리지 못하는 만보노인은 신세대의 조롱과 멸시를 받습니다. 9세대의 경험은 훌륭한 지혜이지만 신세대가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박물관 유물은 참고하라고 전시해 놓은 것이지 답습하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존 스타인백은 에덴의 동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덤은 아버지의 정체를 알아냈다. 아버지한테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라 에덤에게 새로운 기질이 싹튼 것이다. 에덤은 아버지가 위대한 사람도 아니고 의지력이 강한 사람도 아니며 다만 자기 머리보다 훨씬 큰 군모를 쓰고 있는 편협한 노인네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렇듯 신세대는 9세대의 단점을 쉽게 알아챕니다. 그 단점을 바꾸려 들지 않는 9세대의 편협함도 알아챕니다. 그래서 신세대들은 새로운 것을 시도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9세대, 신세대 모두 함께 망하게 된다고 느끼기 때문이지요. 유교가 지배했던 500년 동안 세대 간 갈등이 거의 없었던 조선과 수백 수천 년 동안 거의 변함없이 살았던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멸망했듯이 또 물레방앗간 주인 만보노인도 멸망했듯이 말입니다. 오늘의 9세대인 나는 어제의 신세대였습니다. 내가 신세대였을 당시 나는 9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만약 오늘의 9세대, 즉 어제의 신세대 용사들이 다시 뭉친다면 어제의 구식 무기가 아니라 오늘의 신식 무기를 들고 나와야 합니다. 신세대가 주도하는 변화를 이해해야 함께 연합작전이 가능합니다. 9세대가 변화를 받아들여야 신세대와 소통이 가능합니다. 신세대에게 구식 카빈 소총을 들고 싸우러 나가자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화를 거부하는 구세대들이 있습니다. 어제의 구식 카빈 소통을 휘두르며 전진하는 사기도 용기도 아닌 늙은 객기를 부리는 구세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들에 대해 이스라엘의 역사학 교수인 유발 하라리와 콜롬비아 작가 아리아스 수아레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나이가 지나면 대다수 사람들은 아예 변화를 싫어한다. 변화는 거의 언제나 스트레스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수많은 곳을 찾아다녔고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지.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피곤을 느꼈어. 새롭고 신비한 경치를 관망하는 것도 지겨워졌지. 다시 말해 어디 가서 푹 쉬고 싶었어. 그래서 변화를 갈구하는 신세대와 변화를 싫어하는 구세대가 갈등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나라의 발전을 원하면서 갈등을 피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구세대인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변하기 싫다면 어디 가서 푹 쉬는 것입니다. 가늘고 길게 남은 인생을 즐기는 것입니다. 밥 딜런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Our mothers and fathers throughout the land, and don't criticize what you can't understand. Your sons and your daughters are beyond your command. Your old road is rapidly aging. Please get out of the new one if you can't lend your hand, for the times they are a-changing. 세상 모든 것의 어머니와 아버지여 오시라. 그리고 그대들이 이해 못하는 것을 비난하지 마시라. 그대의 아들과 딸은 그대가 통제할 수 없고 그대의 옛길은 급속히 노쇠해 가고 있나니 만약 도움을 줄 것이 아니라면 제발 우리의 새로운 길에서 비켜서 주시라. 지금은 변화의 시기니까. 나는 구세대와 차별화를 시도하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신세대를 응원합니다. BTS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는 구식을 흉내내는 미스터 트롯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구식 트롯은 역시 나오나 같은 또는 나 같은 구식 세대가 불러야 제맛이 납니다. MZ세대, 신세대만의 노조를 설립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그것 역시 나는 지지합니다. MZ세대다운 창의적이고 당당하고 발랄한 기업들과 정당들도 많이 탄생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